네,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시간, 최마의 TMI 시간입니다. 일발 장전의 진행자를 패널로 모셔서 시장 속의 TMI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어색해졌지만. 아니요, 뭐 TMI가 이제 투머치 인포메이션의 약자죠. 그렇죠. 뭐 잡다하게 많이 안다 그래가지고 많이 알진 않고 귀가 이제 열려 있으니까. 마음도 열려 있는 걸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한발 종목부터 가볼까요? 기업 기업부터? 얘기부터. 네, 그럴까요? 오늘의 한발. 오늘은 테이펙스. 테이펙스. 네, K가 아니라 테이펙스. 테이펙스. 나름 내공이 뛰어난 기업이죠. 타이틀은 2차 전지 내에서도 2차 전지도 분야가 여러 개 있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다음에 분리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분야 내에서도 또 장비도 여러 개 들어갈 거고 부품도 수없이 많이 들어갈 거고 각 분야에서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거는 거의 끝판왕이다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테이펙스가 그래요. 테이펙스는 2차 전지 전자 재료용, 그러니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OLED도 그렇고 전자 재료용 필름 제조업체거든요. 한솔케미칼, 한솔 계열이에요. 한솔그룹 계열인데 이 랩 패키징 테이프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뭐 범용 테이프는 좀 러프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IT에 들어가는 테이프는 상당히 특수한 것들이 많습니다. 2차 전지는 셀이 있죠. 셀이 구성되는 이제 배터리 팩이 있고 뭐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가지만 네. 셀은 내 진동, 내 충격.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충격 받으면 안 되고 진동에도 이제 견뎌야 되고 거기에 이제 또 절연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절연 기능은 열이나 전도성이 낮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테이프가 종류가 한 수백 종 정도 돼요. 수백 종류인데 그만큼 이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2차 전기차이기 때문에 품질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 까다롭죠. 근데 이 테이펙스는 아시아에서 최강입니다. 최강. 왜 최강이라 그러냐면은 고객사가 이제 국내 셀 3사고 일본의 이제 무라타나 도시바 그리고 또 중국 업체도 거래를 하네요. 중국 업체는 자기네 나라의 이 테이프 사실 원단이 그쪽에 좀 싸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그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깡통시장처럼 암시장이 있는데 원단들이 쭉 나오는데 그 원단 사실 우리나라가 좀 많이 들여와서 임가공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수출을 하는 경우인데 중국에서는 자기네 업체들께 더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력에서 테이펙스가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펙스 제품을 쓴다는 얘기예요, 테이프를. 2차 전지 업체가. 그럼 뭐 얘기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는 넘사벽이에요. 더 넘어오지 마 정도로 강한 기업들은 뭐 2차 전지 섹터가 막 출렁출렁거릴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산업 자체가 쓰러지지 않으면은 계속 자기 갈 길을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도 주가가 오른 게 별로 없고 해서 테이펙스 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발 장전의 챔피언이 또 2차 전지의 챔피언 기업을 또 해줬네요. 어제도 한발에서 이제 그 천보를 얘기했거든요. 음극재. 그렇죠. 네, 이제 지금은 양극재인 거의 종교화돼 버린 맞아요. 네, 에코프로가 있고 에코 시리즈들이 쭉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필 공교롭게도 이제 공매도 잔고도 많고 한데 외국사에서 매도 리포트를 내놨어요. 그렇죠. 뭐 너무 이제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은 비싼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덜 오른 LNF가 낫다니까 LNF 주가는 올라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내에서도 이렇게 등락이 좀 엇갈리는 거죠. 근데 뭐 자기 잘하는 첨보 같은 기업들, 뭐 음극재에서는 음극재 첨가제에 있거든요. 그냥 월드와이드 뭐 그냥 딱 나의 독보적인 존재를 내비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첨보, 테이펙스 이런 기업들은 그냥 뭐 저는 꾸준히 좋게 봅니다. 네, 얘기 좀 물어봐줘요. 나 혼자 얘기했잖아. 그러한 뭐 기업들의 사실 선별적인 흐름 아래 그런 흐름에 좀 전혀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에 그렇죠. 오히려 더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그럼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챔피언.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챔피언은 테이펙스였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또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오늘의 한발이었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이벤트가 그 IRA 세부 지침 조항일 텐데 어쨌든 가장 주시하고 있는 것, 최대 관심사 바로 광물 조달국 그 인정 범위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또 양극재, 음극재가 광물이냐 부품이냐일 텐데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머티리얼이냐 컴포넌트냐 그렇죠. 뭐 영어로 하면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소재로 쓸 거냐 장비로 볼 거냐.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소재가 맞죠. 소재의 부분이 붙어 있는 거니까. 그 하나하나씩 떼어가지고 장비를 보기 시작하면은 들어갈 때마다 이제 그 규제를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고 그러면 결국에 종합적으로는 미국에 들어와서 다 공장 짓고 생산하라는데 말이 안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뒷면에 보면 정치적인 이슈도 있을 거고 사실 논란은 많습니다만 우리는 경제만 논할 때는 뭐 일본하고의 관계 또 미국하고의 관계 경계선 중국하고도 그렇지만 경계를 지금 막 타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하여튼 최근에 돌아보면은 이렇게 멘트하는 것들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서 요번에 이제 이 2차 전지와 관련돼선 IRA 법안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을 것 같다는 기대를 좀 합니다. 네, 그 정도? 그런데 사실상 한편에 곁다리 질문일 수 있는데 네. 너무 2차 전지만 국한된 이슈 같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완성차 업체도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또 조항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세부 지침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전기차가 줄어들면 좋겠다라는 것도 내심 있을 텐데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혜택을 이미 받아서 기아와 현대는 사실상 많이 흔들렸잖아요. 근데 사실 안 흔들렸어요. 이게 착각하는 건데. 근데 주가만 보면 그렇게 막 사실 시원하게 못 갔거든요. 근데 판매량 보면은 미국에서 잘 팔렸거든. 맞아요. 네, 판매량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아침에도 네. 그런 기사가 난 매크로 기사지만 내가 네. 사실 이게 WGBI라고 하는 선진 채권 지수에 우리나라가 3월 편입 불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조기 편입 불발하고 편입 불발하고 그다음에 편입은 불발됐지만 워치리스트의 레벨이 올라간 거하고 이 기사들을 보면은 다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IRA 법안이나 뭐 보조금을 받네 못 받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판매량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수치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네요. 그래서 아쉬운 게 판매량 그런 숫자들의 지표는 너무나 정확하고 호재성이 많은데 사실상 주가가 그렇게 시원하게 반영되지 못한 거에 대한 좀 서운함이 있는 거죠. 그거는 본질적으로 좀 달리 봐야 되는데 네, 실제 정서한 아나운서도 재테크를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 예금, 은행 예금, 네, 저축. 주식.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부동산은 과거 한 30년치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 서한 아나운서가 이제 20대니까 30년치 데이터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1993년도로 30년 전이라고 쳐요. 그러면 네. 30년 전에 부동산이나 예금금리, 예금이라고 치면은 30년 후에는 부동산 가격도 올랐고 예금금리도 많이 올랐어요. 안 오른 건 주식밖에 없어요. 내 월급도. 네. 그거 네 월급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네. 월급은 이제 차장님한테 얘기하시고. 그런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한국전력의 30년 전 주가는 한때 25,000원도 했거든요. 지금 18,000원이에요. 맞아요. 이게 그 뭐야? 괴리가.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대한민국 주식은 디스카운트 요인이 남북 대치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넘사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이 왜 주가는 저럴까? 현대차는 네. 현대차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전체에 받는 깎여 있는 부분 그런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개별성으로 막 주가들 뭐 개별 기업들만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그건 뭐 현실이니까 할 수 없겠죠. 네. 잘 될 겁니다, 근데. 서운함을 괜히 또 제가 토로해 봤습니다. 아니 뭐 얘기가 자꾸 3점 네. 빠지면 안 되니까. 2차 전지 자동차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건 반도체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번 주 초반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워낙 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2차 전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네. 전해질 쪽이 올라올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그렇죠. 네. 해주셨어요. 그럼 이번 주 반도체에서는 뭐 OLED, MLCC 선별적으로 계속 올라왔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또 좋게 보는 쪽 있을까요? IT는 OLED. 와, OLED. 네. 이유는? OLED는 다음 주에 또 이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추론에. 뭐, 그리고 여러 가지지만 뭐 오늘 아침에는 이제 애플의 근데 디바이스, 또 뭐, 오. XR 디바이스에 대한 출시가 연기될 거라고. 그렇죠.
네. 고밍치라는 대만의 이제 IT 맞아요. 애널리스트라고 해야 되겠죠. 애플 전담 애널리스트 아닌가요? 네네. 하여튼 뭐 영향력이 크니까 네, 또 맞아요. 뭐라고 하니까 지금 오늘 시세가 영향을 받지만 그렇다고 안 나올 수는 없거든.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가야 돼요. 그 애플은 가야 되고 애플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에는 구부리고 접고 공면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하니까 OLED를 분명히 시그널을 줬다고 했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OLED에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독보적인 위치로 갔어요. 중국 못 따라오죠. 일본은 지쳐 쓰러졌죠. 우리나라가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정책적으로도 아마 많이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반도체 쪽은 반도체? OLED. 반도체하고 OLED하고 뭐 2차 전지나 공정은 다 그쵸.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굳이 또 우리는 구분을 하니까 네. OLED 쪽도 디스플레이. 네, 디스플레이 쪽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줬습니다. 무거운 쪽 뭐 반도체 2차 전지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움직임을 조금 봤을 때 그 중국 관련 리오프닝 그 소비주들도 네. 계속 꾸준히 뭔가 움직임을 보였어요. 뭐 네. LCC도 그렇고 화장품, 의류 계속 선별적으로 흐름을 좀 나왔는데 자연스럽게 파라다이스 리뷰까지 한번 쭉 가볼까요? 네. 뭐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시고 계시고 실제 눈으로 네. 목도하는 현상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명동을 많이 명동. 얘기하시잖아요.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네. 그 소리들 들어보면은 중국 분들, 일본 분들 많이 여행들 오시니까 실제 눈으로 보시는 지표를 믿는 게 제일 좋겠고 뭐 파라다이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 오늘 또 우리 기대하는 컨텐츠 나오잖아요. 네, 넷플릭스의 길복슨, 네, 우리 전도연 배우가 화이팅. 화이팅. 그러니까 주말에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오면 다음 주 초반에는 컨텐츠도 조금 한번 부응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벌집으로는 컨텐츠가 정말 많이 갔는데 사실 더글로리도 너무나 뜨거운 인기였는데 거기에 비해서 참 탄력은 못 받았어요. 네, 더글로리라는 거는 이제 좀 우리나라의 특성, 학폭이라고 하는 특성이 공감대가 해외적으로 나가서는 좀 저 저기 수면 위로 하잖아요. 좀 근데, 올라오기가. 이제 액션이나 이런 느와르 쪽은 좀 공감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오늘은 또 OLED 반도체 관련 sek터의 전망 그리고 테이펙스의 한 발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최이마의 TMI였고요. 마무리까지 해주시죠. 네. 자, 주말 앞둔 휴일이 이제 금요일인데요. 뭐 지수 자체에는 큰 변동은 없으니까 그냥 가던 대로 계속 가봐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위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또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